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 내일을 여는 보이스 김유미입니다. 한민족의 역사를 살펴볼 때 고조선부터 삼국시대, 그리고 고려, 조선까지 여러 왕조들의 흥망성쇠를 이야기하는데요. 수천 년의 역사 속에 호남이 중심이 됐던 마한 시대가 있습니다. 잊혀졌던 고대 왕국 마한이 최근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자, 오늘 내일을 여는 보이스 이 시간에는 국립나주박물관장을 역임하신 박중환 역사학자와 함께 호남이 한반도 역사의 중심이던 시대 마한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은 국가가 위기에 빠졌을 때 민중들이 일어나 나라를 지키고 불의에 한가한 의향의 전통이 있는 곳입니다. 길이 보존하고 발전시켜야 할 자랑스러운 우리 지역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각에서 이 지역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이렇게 우리에게 묻는다면 어떨까요? 이 지역은 한반도의 역사 속에서 한 번이라도 어느 왕조의 중심이 되어본 적이 있었는가? 라고 말입니다. 역사를 통하여 한 나라의 중심이었거나 한 시대의 중심이었던 지역으로는 몇 곳을 들 수 있습니다. 공주, 부여, 경주, 개성, 또 조선시대 이래 지금까지 수도였던 서울 등입니다. 한 왕조의 중심이었던 이러한 지역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한 시대를 이끌었다는 자긍심을 갖고 있고 또 그 역사적 자산을 미래 문화 창조의 자양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고려시대 500년의 중심이었던 개성 사람들의 강한 자부심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조선 총독부가 각 지역의 지방관을 선발해서 보낼 때 주로 일본인들을 보냈는데 개성 지역만큼은 조선인 기관장을 선발해서 보내야 했습니다. 일본인 기관장들이 그 지역에 가서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일본인에 대한 거부감이 강했고 그 바탕에는 그 지역민들의 역사적 자존심이 깔려 있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은 역사 속에서 늘 빛나는 공헌을 해왔지만 결국 한 왕조의 중심에는 서보지 못했던 곳으로 생각되어 왔습니다. 통치 권력을 누리고 있는 왕도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 지역은 중심에서 먼 변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반도의 역사 속에서 이 지역이 한 시대의 중심이었던 때가 있었다면, 그랬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무려 수백 년 동안이나 말입니다. 그 기억과 역사적 자산들을 이 지역사회는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한 시대의 중심이 이곳에 머물고 있던 때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한반도에 역사의 새벽빛이 밝아오던 무렵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마한의 역사입니다. 마한은 처음 진한 변환과 함께 삼한을 형성하고 있던 여러 소국들의 연맹체였습니다. 삼한시대 여러 소국들의 연맹체라고 하는 이 표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한에 대해 편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작은 부족 국가들의 연맹체라는데 거기에 이렇다 할 만한 무슨 역사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삼국시대조차도 까마득한 옛날인데 그보다 더 오랜 삼한시대의 역사 속에서 무슨 기릴 만한 역사가 있겠는가 하는 등등 허다한 오해가 있어 왔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몇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마한은 진한 변환과 함께 삼한을 구성하고 있었지만 기록에 의하면 삼한 가운데 가장 넓은 지역을 점유하고 있었고
41개 지배자들이 왕이 되어 진한과 변한 지역에 파견되어 그 지역을 통치했다고 전해집니다. 마한이 사만의 중심이었고 지배 집단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한의 중심은 목지국이었다고 전해지는 기록이 있지만 이 목지국은 보다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매우 일찍 백제의 영토 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때문에 유적을 가지고 그 위치를 실증하기조차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마한의 중심 유적이 집중적으로 그리고 규모 있게 모여있는 지역이 사만시대를 대표하는 사만시대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사만의 여러 소국들 가운데 하나였던 백제가 기원 전후 무렵부터 한강 유역에서부터 점차 성장하면서 남쪽의 마한 소국들을 점령하여 내려왔습니다. 백제가 경기 충청 전라북도 지역까지를 장악한 것은 기원 후 400년 전후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그 시기까지 한반도의 남서부에 있었던 영산강 유역은 마한 토착사회가 여전히 독자적인 통치 권력을 유지하며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사만시대는 대개 300년 정도 이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백제가 북쪽에서 확장해 내려오던 이 400년의 시간은 영산강 유역의 마한이 사만시대의 전 기간을 넘어서 삼국시대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남쪽에 자리 잡은 영산강 유역의 마한은 기원 전부터 출발하여 400년을 넘어 삼국시대의 중반인 6세기 중반까지 계속해서 성장했던 것입니다. 사만시대의 종말과 함께 마한은 사라지고 그리고 나서 삼국시대와 함께 백제가 시작되었던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지만 사만시대와 삼국시대는 칼로 두부를 자르듯이 명료하게 나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마한과 백제는 서로 오랜 동안 공존했었던 정치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산강 유역의 마한을 사만의 역사와 함께 사라진 삼국 이전의 소규모 정치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마한은 사만시대에서 출발했지만 삼국시대의 많은 시간을 달려온 독특한 양시대적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마한의 전성기 문물, 이 문물들이 나주 반남 지역을 비롯한 영산강 유역의 대형 고분들로서 남아 있습니다. 이 고분들이 마치 웅변하듯이 마한의 독자적인 통치 권력을 실증하고 있습니다. 이 고분들의 규모는 백제 왕릉들의 크기를 능가합니다. 사만시대의 수준에서라면 도저히 만들어질 수조차 없는 거대한 건조물들이며 삼국시대에서도 초기를 지나서 삼국시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나타날 수 있는 대형 기념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있듯이 삼국지 위지 동의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반도 남부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의 생활 모습을 최초로 기록한 기록 자료들입니다. 이 기록들이 바로 마한 사람들의 생활상을 담고 있는 기록들입니다. 그 속에는 우리 민족의 원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볼 수 있는 내용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어떤 모양의 집에서 살았는지, 어떤 옷감을 짜서 어떤 옷을 입었고, 어떤 신발을 신었으며, 무슨 곡식을 심어서 음식을 먹었고, 춤은 어떻게 추었는지, 제사는 어떻게 지냈는지, 축제는 어떻게 했는지, 어떤 신을 믿고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이러한 생활상에 대한 매우 상세한 기록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족 문화의 원형을 담고 있는 마한에 관한 진귀한 기록들이 이처럼 풍부하게 남아 있음에도 마한에 관한 기록이 모두 사라져서 그 역사를 복원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그래서 잘못된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또 있습니다.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실려 있는 우리 민족의 생활 모습에 관한 그 최초의 원전 기록들이 바로 우리 지역에 위치한 광주 신창동 유적에서 실제
그분들이 그 시대에 사용하던 물건의 실물 모습으로 발굴되면서 그 기록들이 허구가 아니었음을 물질적 증거로서 입증한 것입니다. 신창동에서 발굴된 유물들 가운데는 바늘질을 할 때 썼던 뼈바늘, 잔치와 축제 때 음악을 연주하던 목재 악기, 신발을 신었던 신발골, 옷감을 짜던 배틀, 나무로 만든 농기구 등 실로 다양한 생활 자료들이 발굴되었습니다. 영산강 유역에 남아있는 거대한 마한 고분들은 마한 정치 세력의 독자적인 정치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광주 신창동의 생활 자료들은 사만시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복원하기 위한 빼놓을 수 없는 우리나라 최고의 생활 문화재들입니다. 따라서 전성기에 다다른 마한의 독자적인 통치 권력과 생활 문화가 모두 광주와 전남 지역에 보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한 시기에 만들어진 이 역사 자산들을 잘 보존하고 연구하고 활용해 나간다면 영산강 유역, 광주와 전남 지역은 우리나라 사만시대의 유적을 중심으로 삼고 있는 우리 고대 문명의 중심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의 역사에는 여러 시대가 있었지만 각 시대의 중심은 모두 다른 지역에 있었다고 생각되어 왔습니다. 고려의 개성, 조선의 서울, 그리고 신라의 경주 등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어느 지역도 점유하지 않고 있는 시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민족 문화의 새벽빛이 밝아오던 사만시대입니다. 사만의 중심인 마한의 전성기 유적을 독점하고 있는 광주와 전남 사회가 이 유적들이 우리 민족 문화의 원류를 상징하는 중요한 역사적 자산임을 꿰뚫어 보고 이 자산들을 잘 활용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지역은 역사의 변방으로부터 벗어나서 일약 한 시대의 중심을 소유한 땅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나라 이름, 즉 국호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예로부터 북쪽에서 많이 쓰이던 조선이라는 나라 이름과 남쪽에서 주로 쓰이던 한, 대한이라는 나라 이름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북쪽에서는 고조선, 단군조선 등으로부터 조선 왕조를 거쳐 현재의 북한 정권의 국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쪽에서는 조선 왕조의 말기에 대한제국의 이름으로 부활한 한국, 대한이라는 국호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름을 거쳐 지금 우리의 나라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의 기원은 사만이었습니다. 때문에 사만의 중심인 마한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의 뿌리가 됩니다. 마한, 곧 사만의 중심 유적을 보존하고 연구해 나간다면 이 지역사회는 이곳이 대한민국 국호의 뿌리가 된다는 자긍심까지 갖게 될 것입니다. 어느 서커스단의 마당 한쪽 구석에 코끼리를 묶어두는 작은 말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뚝은 거대한 몸집의 코끼리를 묶어놓기에는 사실 너무 작았습니다. 그럼에도 덩치가 큰 그 코끼리는 서커스가 끝나고 나서 그 말뚝에 한번 묶이게 되면 곧바로 온순해지고 그 말뚝을 뽑아들고 어디로 나갈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그것은 그 말뚝이 그 코끼리가 아기 코끼리였을 때부터 늘 묶여 지내온 말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거기에 한번 묶이면 움직일 수 없다고 체념하고 지내온 시간이 오래 이어진 결과 그 말뚝은 코끼리에게 순응해야만 하는 운명이 된 것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사회도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역사 속에서 지방이라는 변방이라는 지리적 위치에 순응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한반도 역사의 새벽을 밝히던 불빛이 이곳에서부터 불타올랐었다는 사실을 너무 오랫동안 망각하고 살아온 탓에 우리의 가슴에 박힌 작은 말뚝과도 같은 체념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변방의식이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이 지역사회는 이제 마한의 역사 자산과 함께 한 시대를 이끌었던 한반도 문명 중심의 기억을 다시 되찾고 그 역사적 자긍심과 함께 새롭게 도약해야 합니다. 네, 오늘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 호남인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마한의 후예였구나라는 이런 자산이 정말 굉장히 크게 와닿는 그런 내용이기도 했는데 이런 강연들 하시면서 반응들도 궁금해요.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제 마한이라는 역사가 너무 오래된 역사고 또 이제 작은 나라들의 이렇게 연맹체라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낮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고 그 내용을 좀 이렇게 자세히 들으시면 그랬었구나 이렇게 좀 다시 생각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네. 네, 그렇군요. 광주 전남 분들이 우리가 이런 마한의 후예로서 이런 자긍심을 좀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강연 내내 저도 이렇게 좀 집중하면서 귀를 기울이게 되던데요. 사실 마한 한국사 우리가 역사 공부할 때 역사책에서도 크게는 다루지 않았던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또 모르는 부분도 그만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조선에서 삼국시대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진 작은 나라 정도라고 기억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 시대를 이끌었던 어떤 대단한 왕국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이 마한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재해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좀 더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마한을 좀 평가절하해서 그저 그냥 별 볼 일 없는 조그마한 나라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된 게 삼한 시대의 역사와 삼국 시대의 역사를 구분해서 이렇게 보는 단절적인 사고 때문에 그런데요. 네. 실제로 북쪽에 백제가 성장하고 있는 내내 남쪽에 전라북도라든가 전라남도 지역에는 마한 토착 사회가 같이 성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대개 역사를 생각하면 삼한 시대가 끝나고 삼국 시대가 새로 시작되고 그러니까 삼한 시대는 너무너무 먼 옛날, 네. 삼국 시대보다도 더 까마득한 옛날, 그리고 작은 나라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실제로는 삼국 시대의 백제 역사와 거의 비슷하게 계속 성장을 해 왔었고요. 네. 초기에는 그렇게 작은 나라의 연맹체였지만 가장 전성기 때는 이제 국가 단계에 그러한 형태를 이루는 데까지 성장했었던 것이죠. 네. 그런데 마한 그러면 삼국시대 이전에 있었던 까마득한 옛날의 역사 이렇게 보는데 남아있는 유적은 사실은 이게 이제 발굴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그렇지가 않는 것이죠. 시대는 빨랐지만 백제와 필적할 만한 그러한 고대 문명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네. 역사라는 게 이제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 이 기록이 조금씩 왜곡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왜 우리가 이제 마한을 잊혀진 나라로서 그냥 잊어버리고 이후에 어떤 시대에 아주 크게 번성한 시대만을 기억하고 있는지.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역사적인 어떤 유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마한이 얼마나 대단한 왕국으로서 또 기능이 있었는지를 한 번씩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역사학자이시기도 하지만 또 전 나주의 박물관장으로서 역임을 하시면서 어떻게 이 마한에 대한 나라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게 됐고 이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는지 혹시 좀 그 계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제 그것은 자기가 그 태어난 지역에 대한 애착에서 이제 시작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네. 대체적으로 저는 이제 역사를 공부하고 싶었고 고대 역사를 공부하고 싶어서 대학에서 이제 그 공부를 했는데 고대 역사를 공부하고 싶어하는 사람 가운데
그 고대 역사 안에서 어느 정치체나 어느 역사를 할 것인가 이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이제 되게 자기의 그 지역 연구와 관련된 그 정치체나 나라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고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태어난 사람이 고대 역사를 공부하면 백제사를 전공합니다. 경상북도나 경주에서 태어난 사람은 신라사를 전공하는 것이죠. 네. 저는 이제 순천에서 태어났고 광주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우리 지역의 고대사는 뭔가 이것을 찾다 보니까 이제 100년 전에 나주 반남 고분군이 열리면서 비로소 새롭게 관심을 갖게 된 잊혀져 있었던 이 고대 문명에 대해서 네. 이것은 뭔가 지금까지 인식이 잘못된 것이면 바로 잡아야 되지 않는가. 더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네. 이처럼 뜻깊고 정말 빛나는 우리 민족 문화의 그 원형 그 프로토타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것을 지나쳐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지역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한 것이 이 마한과의 또 인연으로 네. 이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런 계기 중에 하나가 이제 나주 반남고분이나 신창동 유적지 네. 강의 중간중간 말씀해 주셨는데 이 그만큼 굉장히 큰 가치가 있다고 지금 보시는 거죠? 말씀을 이제 아까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나주 반남 고분군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평가절하가 되어 있지만 우리 시대를 나눌 때 삼국시대, 고려시대, 뭐 통일신라시대, 삼한시대 이렇게 나눈다면 삼한시대의 유적으로서는 다른 데서 비교할 수 없는, 필적할 수 없는 그러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유적입니다. 네. 말할 것도 없이 삼한시대의 최고의 정치 권력, 통치 권력을 보여주는 상징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이 중요한 것이고요. 또 그것도 역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광주 신창동 유적 같은 경우도 우리 민족의 고대 선조들의 생활 모습을 제일 처음에 원형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찾기 위해서 올라가다 보면 네. 올라갈 수 있는 가장 첫 부분이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나와 있는 그 기록입니다. 그 기록에 나와 있는 우리 민족의 생활 모습에 대한 그 기록들이 거의 90%가 그 기록 내용이 마한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네. 사실은 변한전도 있고 진한전도 있습니다.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그렇지만 굉장히 풍부하게 기록된 것은 결국 마한이 삼한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 기록들이 마한의 기록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기록들을 실물 자료로서 입증을 하게 된 것이 광주 네. 신창동 유적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의 민족 문화의 원형을 실물로서 볼 수 있는 생활 문화의 보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 고대 문화재들입니다. 네, 정말 잊혀진 마한의 역사가 재조명된다면 그만큼 광주 전남의 위상도 높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지역민들과 또 많은 우리 국민들이 이 마한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제 마한을 좀 알릴 수 있는 어떤 노력들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뭐 오늘 방송과 같이 이런 기회가 있을 때도 뭐 이제 여러 가지 이 마한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 저는 이제 많은 편견들이 존재한다. 오래전에 사라진 작은 그런 소국들의 연맹체 이렇게만 이해를 하면서 그다음에 또 마한에 대한 기록이 또 다 왜곡돼 있는 것을 그걸 그대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요. 네. 아마 이제 이런 또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또 같이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지역의 아주 중요한 역사 자산을 잘 활용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 줄 평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불교의 경전인 법화경에 보면 가난한 친구한테 부자 친구가 주머니에다가 그 금덩어리를 넣어주고 떠난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부자 친구는 이제 그때 술에 취해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그 소중한 금덩어리가 있는 걸 모르고
계속 그 가난한 노동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친구가 그 자네 주머니에 그게 있는데 왜 그것을 사용해서 편하게 살지 않나 이렇게 물어본 경우가 있는데 저는 우리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역사자산 이 마한도 지금 우리가 그렇게 그 가치를 잘 모르고 지금 지나쳐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역사자산의 가치를 우리 지역사회가 좀 더 잘 인식하고 우리 지역민들의 정신적인 자긍심의 밑거름으로 삼아서 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시대를 이끌었던 마한의 역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광주 전남 지역민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찬란한 역사를 꽃피웠던 선조들의 유산이 지역에 빛나는 미래를 만드는 자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내일을 여는 보이스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